네, 여기가 설마 거꾸로 서서 하라 소리. 바다에 장시간 오래 앉아있으니까 허리도 아프고 고관도 아프고 목도 좀 힘들어서 저는 잘은 못합니다만은 저를 조금만 따라 하시면은 한 30분은 좀 소화가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얘기를 하실 때는 무슨 짓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누우셔도 되고 거꾸로 서셔도 되고 뭐 뒤를 보셔도 되고 코를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자세를 편하게 하시고 들으십니다. 먼저 요가대 원장님 누구세요? 여기 지금 안 자리만 네. 감사합니다. 네. 가뜩 있으면 이 도사 앞에서 요령을 흔들 뻔했어요. 그렇죠? 자, 허리 이렇게 쭉 빼시고요. 손을 앞으로 빼시면서 한번 쭉 폼을 뱉으면서 한번 쭉 내려주시죠. 누우시고 다시 들고 위로 한번 쭉 내려주시죠. 자, 내쉬고요. 동아도 좀 잘 들어갔죠? 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여자들 같이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조용하게 자세 잡으시고요. 손을 펴 말아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음식 뼈 있잖아요. 고관절 사이. 여기를 좀 이렇게 뚫어주세요. 여기에 지금 한 막힘이 있어요. 그리고 엉덩이 뒤로 가면은 고관절 물기 불안해 있거든요. 그 부분 많이 좀 보세요. 그리고 고관절에서 이제 반복시켜주시죠. 땀을 쓰면 되고 몸이 좀 펴져요. 많이 덥습니다, 지금. 네, 많이 됩니다. 저, 한기가 좀, 차가운 공기가 좀 확 들어서 좋겠는데. 땀이 물을 좀 열심히 네, 열어놔서. 하시고. 거의 밖으로도 열심히 자, 이제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저 이렇게 앉았다가, 또 힘들면 또 양만 들어졌다가, 또 힘들면 이렇게 거꾸로 가면 좋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름이 좀 너무 거창하게 지었나 싶어서 좀 참패스러운데 치유파동 에너지 연구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왜 그렇게 이름을 붙였냐면 치유라는 걸 잘 아시다시피 우리말로 치유라는 뜻이 영어로는 힐링이라는 말이 되겠죠. 이 힐링이라는 말이 이제 요새는 지금 대세가 돼서 완전 화두로 떠올라 있는데 저희가 힐링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지 20년 넘었어요. 그 당시에는 힐링이 뭔지 아무 뜻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먹고 살만한 시대가 되고 배에 이제 기름이 좀 많이 끼게 되니까 몸이 이제 탈이 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병원에 쫓아가도 답이 안 나와. 의사들도 몰라. 그렇다고 아는데 찾아서 다녀보니까 이걸 어떻게 가르쳐줄 만한 사람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치료가 아니고 치유 쪽으로 가서 어떻게 좀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러다 보니까 의학은 의학인데 지금 정통의학을 조금 비켜가는 의학. 그러니까 정통의학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눈을 이렇게 약간 살짝 뜨고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사실의학. 그게 대체의학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의학이라고 이름을 붙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면 우리가 태어났으면은 자연스럽게 숨을 쉬잖아요. 배가 고프면 먹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프니까 아프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것을 찾는 것이 치유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치유를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살아오게 된 동기는 제가 너무나 많이 아팠어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도 제가 더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아픔을 통해서 물론 제가 암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암환자였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암은 없었지만은 어릴 때부터 고통을 너무나 많이 겪고 살다 보니까 왜 나는 이렇게 생겨졌을까? 왜 내 부모는 날 이렇게 낳았을까? 나는 살면서 왜 이렇게 아파야만 하는 걸까? 억울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이가 들면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진 겁니다. 그게 이제 정점이 어딘가 하면은 30대 후반, 40 딱 고개 될 때까지 그렇게 아팠었어요. 그런데 42세가 되는 순간 갑자기 하늘이 이러면서 몸이 갑자기 하루씩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 그것을 이제
이유가 뭔지를 알려고 노력을 하면서 왜 내 몸에 이런 반응이 올까? 왜 아팠는데 왜 지금 아프지 않을까? 그리고 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이걸 이제 자꾸 머릿속에다 염두두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을 사람들이 이런 말에 공부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공부라는 걸 우리가 공부라 그러면은 학교나 참고서를 사가지고 유명한 선생님 밑에 가서 가르침을 받는 걸 갖다 공부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공부라는 건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혹시 아세요? 우리 죽고 나면은 아니면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 보시잖아요. 그럼 지방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 지방이 뭐라고 씁니까? 뭐라고 쓰세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렇죠. 무슨 뜻이죠, 그게? 한자 잘 하시던데. 무슨 뜻입니까? 이제 돌아가신 그 평생 그 관직은 아니고 공부하는 인생을 공부 삼아 살아왔던 분의 뜻이 맞습니다. 제가 그걸요 어느 날 아버지 지방을 쓰고 하다가 학생 써놓고는 우리 아버지가 학생이 아닌데 왜 학생이었을까? 남 아버지 보니까 다 학생이라서 그리고 어머니들은 다 유인이었어요. 왜 아버지를 다 학생이라 그럴까? 돌아가신 아버지는 다 학생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한테 여쭤봐서 왜 돌아가신 아버지를 학생이라고 썼을까요? 그러니까 벼슬을 안 해서 학생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벼슬을 안 했어요. 예? 예? 후인? 그건 여자는 유인은 남자, 여자고 후인도 여자를 써요. 남자는 다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절에 가니까 스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 세상이 내가 몸을 받아 나온 이 세상이 다 도량이다. 두두물물이 부탁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두두물물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내 스승 아님이 없는데 왜 내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하느냐? 너도 내 스승이고 너도 내 스승이고 내 앞에 와서 또 깨갱거리고 지나가는 이 개도 내 스승이고 내 자식도 내 스승인데 그러면서 그 부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지나가다가 해골 덤에 앞에서 옛날에는 인도에는 해골을 많이 쌓아놓고 살았었나 봐요. 이해가 안 돼 지금은. 그런데 해골 앞에 지나가시다가 거기서 해골을 보고 삼배를 하니까 제자들이 보면서 왜 거기 해골에다 절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처님 하시는 석가모니 부처예요. 부처님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석가모니 부처께서 하신 말씀이 이 해골 바가지 중에는 내 부모도 계셨고 또 내 자식도 이게 있을 수 있는데 부처님 결혼은 아닌데 왜 자식이 이게 있을 수 있는데 내 스승 아니면 하나도 없고 내 부모 아니면 하나도 없고 내 자식 아니면 하나도 없는데 모두가 난데 어떻게 내가 여기다가 인사를 하지 않고 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 나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냥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나도 앞으로 해골만 보면 조금 절을 해야 근데 앞으로 왔다 가서 절을 못하고 왔어요. 그때는 그런 얘기도 못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프다가 보니까 아프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찾게 돼요. 그 찾는 과정 중에서 내가 지금 바라보는 이 세상을 지금 나의 관념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바라보는 것은 전부 다 입자로 봅니다. 그죠? 근데 그 공부를 할 때 마침 양자물리학이라는 것을 얻어듣게 되고 사실 난 물리 전공을 한 거 아닙니다. 학교도 있잖아요. 아주 이상한 학교 가가지고 수학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서 어머니가 공대 가면 죽인다 그래가지고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씩 공대 시험을 쳤는데 공대 가다 보니까 수학하는 곳이 어디냐 루트만 알면 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석류과예요. 그래서 석류과 지망을 해서 석류를 전공을 해버렸습니다. 석류 전공을 하고 나와 가지고서 이제 그 과가 그때 박정희 시대 때 대과가 되는 거예요. 지방 국립대 특성화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하다는 학교가 기획과로 전부 다 전공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 이름도 원래 들어갈 때는 석류공학과인데 졸업할 때는 석류기계공학과로 나와서 그래 문민 그렇게 돼요. 그래서 기계공학으로 바뀌는데 바뀌고 나니까 군대를 갔다 오면 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과가 없어지면 국정이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그래서 진급을 해서 그냥 졸업하고 군대를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냥 갔는데 2학년 말에 가서 너무나 병으로 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에이 나도 장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학사장교 인간지 시험을 쳐봤습니다. 필기는 저도 공부 좀 했었어요. 그런데 실기가 가지고 국어에 들어가서요 500m 뛰고 넘어져서 실전에 들어갔어요. 기절해버립니다. 500m 뛰고
그래서 그 앞에 내가 구분을 해본 게 언젠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저는 중학교 갈 때도 체력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20점 만점 전에 체력장이 있었거든요. 그때에 달리기 해보고 그때 처음인 거예요. 왜 내가 넘어졌지?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게 부정맥이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부정맥이 있는데 그것도 알아보니까 이제 정확한 병명은 우심실 비대에 의한 부정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어가지고 그걸 근데 그게 이 군 결격 사유가 됐는데 난 그걸 몰랐어요. 이것도 운명입니다. 그래서 징집관에 앞에 가서 그 징집 검사를 받았더니 현역 갑종이 나온 거예요. 현역 입영 대상이에요. 갑종으로. 그래서 떳떳하게 대한민국 육군의 이름을 걸고 입영 계급장을 걸고 입대를 한 겁니다. 졸업 그러니까 이제 제대할 때쯤 돼가지고 혈변이 누우시면서 할 수 없어가지고 사회병원에 나와서 진찰을 받았더니 이제 대장을 한번 보자 그래서 그때는 내시경이라는 게 없던 시절입니다. 대장 조영 촬영이라는 걸 했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맹장이 왼쪽에 있으니까 혹시 왼쪽 배가 아프거든 누구든지 얘기할 때 나 맹장염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오른쪽 배가 아파가지고 죽을 정도 되면 그거는 맹장염이 아니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걸 꼭 기억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대장이 기형이야. 그럼 뭐가 좀 다르냐고 물었더니 의사 얘기가 1.5m가 길답니다. 여러분보다 저는 대장이 1.5m가 긴 특수 체형인 거예요. 왜 기냐고 그랬더니 대장이 반대로 돌아가니까 길 수밖에 없대요. 그 반대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길어야지 그게 그 아구가 담았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알게 됐는데 그러고서 군에 있을 때 왜 그렇게 혈변이 많이 터지고 변비가 심했나 봤더니 식사 습관이 문제였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장이 긴 사람은 시계에 의하면요 동물을 비하자면요 대장이 긴 사람은 초식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코끼리나 사슴이나 기린이나 이런 종류는 이런 종류는 대장이 길어요. 왜? 속에 들어가서 섬유소가 말입니다. 오래오래 있어가지고 응축이 돼서 빠져야 되기 때문에 물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육식동물은 대장이 짧아야 된대요. 왜냐하면 다른 동물을 잡아먹잖아요. 잡아먹으면 그 동물소가 들어가서 이게 분해가 돼 나오는데 독소가 많이 발생한대요. 그래서 대장이 들면 대장 속에 이 배설물이 오래 저장이 되다 보면 그 독소에 의해서 대장이 썩는답니다. 그래서 대장암이 걸릴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식사를 할 때 가급적이면 동물성 요소를 배제하고 초식을 많이 해라 하는 얘기를 그때 들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제가 육식을 좋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근데 군대 가면서요 부대에서 돼지비계도 먹게 되고 그죠? 그 카레라에서 나오면 돼지비계 완전히 이만큼씩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면 막 그냥 터집니다. 그러니까 고삼들 가서 발로 밟아버려요. 그러니까 안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 하다가 외출 나와서 이제 동기들하고 모여가지고 술 한잔 먹다 보면 삼겹살 먹어야 되고 곱창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뱃속에 기름기가 슬슬 끼다 보니까 이제 안에서 엉망이 되기 시작해요. 또 하나는 이제 스트레스. 군 생활하면서 받는 그 스트레스에 의해 가지고 위장에 이제 역류성 식도염도 생기고 위염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총체적 문제가 되기 시작해서 변비가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저는 어릴 때부터 42살까지 1년에 5번에서 6번 정도 정기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급성 인후염 아니면 급성 편도선염이 있었습니다. 한번 딱 알으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열이 40도로 나와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거의 인사불성입니다. 그리고 밥 한 그릇 못 먹고 맹기를 꽂고 그리고 일주일 그냥 버텼다가 땀을 그냥 말로 쏟아내고 입을 2개, 3개 덮고서 벌벌 떨다가 오한이 끝나면은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일어나요. 그리고 저는 또 체질 이상해서요. 병원에 가서 주사기를 딱 들고 와가지고 여기 엉덩이 한 3cm 앞에 딱 치면 벌써 몸에 뭐가 짜릿하게 퍼지는 게 느껴져요. 그럼 그게 따끔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막 퍼져요. 또 체질이 콜라 바꿔서 먹으면 음주체증하고 나옵니다. 예? 민감하다기보다는요. 그냥 개판이죠. 몸이. 저는 하여튼 그런 걸 타고난 거예요. 보니까
왜 인생이 이렇게 어려울까? 그랬는데 이런 몸을 끌고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제 뭐 조금 좀 일이 풀어져서 외국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됐고, 그래서 뭐 지구가 좁다고 이제 가방을 들고 막 돌아다니는 이제 시기를 한 10한 2, 3년 정도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12, 2, 3년 동안 돌아다니는 거 마일리지만 해도 지금 한 50만 마일이 됩니다. 그 정도로 많이 쌓았어요. 그래서 많이 다녔는데 얼마나 바쁠 때는요, 한국에서 출발해가지고 거꾸로 돌아요. 여기서 유럽 가가지고 프랑크푸르트 내려서 벨기에로 해가지고 이태리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뭐 프랑스까지 독일로 해서 한 바퀴 돈 다음에 그래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가서 저기 동부 가가지고 뉴욕가 내려서 아틀란타 갔다가 다시 또 LA 와가지고 거기서 비행기 타고 공항에 들어오면요, 딱 일주일만 됩니다. 급한 날. 손님 모시고 한 바퀴 돌면요. 저 비행기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았을 거예요. 근데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세상에 돈보다 좋은 게 있으면 나무라 그러세요? 없어요. 우리 어머니 그러세요. 저는 돈보다 더 대단한 게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살아가네. 어머니 때문에 제 인생이 또 그렇게 이제 질문이 생기면서 많이 꼬여가지고 돈 하고 이제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더 힘드니까 돈 벌기 위해서 죽으라고 뛰어다녀야 되니까 가방 들고 한번 돌아가면 김포가, 그때는 김포가 그 국제선 도로입니다. 김포가 내려가지고요, 카트 끌고 나오는데 뭐가 이제 축소해서 보면요, 커피가 뚝뚝 떨어졌어요. 그 정도로 몸을 혹사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면은 몸살약을 일주일치를 항상 딱 만들어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조금만 기분이 좀 이상하면 탁 들어가요. 저만큼 이 감기약 몸살약을 많이 먹고 산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몸은요, 엉망진창에다가 약에 쩔어가지고 이거는 뭘로도 이걸 갖다가 행궈낼 수 없는 정도로 많이 오염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생제 내성도 저만큼 많은 사람이 아무도 없이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판인 이 몸이 어느 날 바뀌기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래서 그 변해가는 과정을 관찰하고 왜 그런지 기록을 하고 이유를 따지고 그것을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알아보고 그렇게 공부를 하러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보던 시각을 바꾸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입자로서 바라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지면 만져지잖아요. 물리적으로. 그건 입자인 거예요. 근데 지금 만져도 안 만져진다면요? 그건 파동입니다. 이해 안 되시죠? 이제 제가 지금 입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앉아야 그래서 왜 입자와 파동이 둘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론은 이제 그 서양의 물리학자들이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이론을 제가 여기서 되풀이할 할 자신도 없고 해봐야 여러분들이 인정도 못할 거고 알아듣지도 못할 거니까 하지 마십시다. 단 하나 중요한 거는 입자와 파동은 절대 둘이 아니고 같이 없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보여지는 것이 그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이론이 이미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얘기하셨던 색적 시공의 홍적시색이라는 말 속에 그대로 들어있다 하는 얘기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섣부른 그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하는 그 얘기를 조금 이렇게 카피해서 블로그에다 쭉 갖다 올려놨어요. 그러면 블로그도 10년 정도 쓰다가 말고 지금도 그래 있지만은 그래도 보시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내가 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야지만이 내가 많은 이 물건이 내 몸을 이렇게 바꾼 것을 사람들이 설명을 해줄 수 있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파동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파동, 그 당시 이제 파동의학이라는 게 이제 서서히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뜨지는 못했어요. 아주 일부 의사들만 그쪽에 심취해서 아직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 파동의학을 주창하는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정보를 얻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다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몸에 일어나는 반응을 파동의학으로서 설명 다 못하는 겁니다. 이론은 얘기가 되는데 왜 이럴 걸까? 그래서 이제 파고들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 이제 만나게 되면 이 세상에 조금 뜬 사람들, 이 땅바닥에 발을 좀 덜 붙이고 사는 분들, 그러니까 몸은 얘기했는데 마음은 항상 떠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많이 만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빙긋이 웃으시는 분들이 유로할 겁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자칭 도사, 나는 기인, 나는 이 세상과 인연을 끊고 진짜 저 공부를 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시는 그분들하고 참 많이 만났어요. 왜 만나게 되냐면 제가 만든 지금 이제 우리 회장님이 지금 사용해 보셨던 그런 섬유 제품들을 이제 내다 보니까 내가 써보니까 이렇더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내가 설명을 못해. 못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왔어요. 그거 기섬유예요 이런 거예요. 기섬유 그게 무슨 뜻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섬유 제품에서 기가 나오느냐고요. 기가 나와. 그래서 왜 기가 나오지? 기가 뭐지? 그래서 기라는 게 있구나. 내가 이 기가 뭔지 공부 좀 해야 되니까. 그때 갑자기 머리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 제품을 내놓고서 세상에 알리고 판매를 시작하고 사람들을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사람들 모으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 중에 오는 어떤 사람들은 다단계 텐녀심취에 있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와서 자기네 평생 몸을 다단계에 바친 사람인데 자기가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 물건 자기는 띄워줄 수 있대. 아이고 감사합니다. 좀 띄워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전화를 하루 종일 돌리고 앉았는데 사무실에 앉았다가 사무실에 갔다가 대부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무실 200평을 얻어가지고 시대를 한가운데 다 얻어줬어요. 거기다가 뭐 제품 전시하고 뭐 침대 놓고 할 중에 다 해줬습니다. 그때 돈이 있었으니까 막 나갈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해주고 나서 그 앉아서 이제 소위 이제 그게 뭔지 알아요. 소위 말해 리크루팅입니다. 그게 이제 사람을 이렇게 연락해서 이제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1대고 자기 밑에 2대 만들고 또 밑에 생기셔서 3대 만들고 이렇게 이제 다단계를 벌여가는 거예요. 그 당시엔 다단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시절인데 그래서 나도 그게 재미가 있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전화를 하고 있다가 한 50대 중반 된 여성인데 굉장히 이뻐요. 참 참합니다 여자가.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데 목이 툭툭툭 하는데 무슨 조국도 아니고 이상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10년 전에 교통사고 초론사고를 했는데 그 이후로 경축을 다쳐가지고 목이 하나도 없어서 목이 조금만 싱겨도 이러면 뚝뚝거린대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딱 스치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한번 좀 손을 좀 봐드릴까요? 난 그 당시에요. 사람을 어떻게 내가 만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한번 만져드릴까요? 그러니까 사장님 뭐 사람도 이렇게 고치고 그러세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손을 좀 대보면 좀 시원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요. 손 댔어요. 근데 이게 나도 지금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손을 딱 대고 한 2, 3분 지났는데 이제 잠깐만 이러더니 보이는데 세상에 이거 어디 갔지 이러는 거야. 그래 뭘 찾아요. 목걸이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여기 뭐가 있었는데 없어졌대 갑자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요? 그런 신기해가지고 내가 왜 그때 그런가 하면은 하루의 사업이 물건은 좋은 물건 만들어놨다고 사람들 다 좋아하는데 판매는 안 일어나고 계속 경기가 나가고 그러니까 속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왜 이런가 싶어가지고 저기 많이 다녔어요. 많이 끄달려 다녔죠. 그래서 점도 치러 가고 무속이단트도 가보고 굿도 해보고 또 뭐 성당에도 가보고 도사도 만나고 진짜 할 수 있는 거 내가 다 해보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 어떤 절에 갔더니 어떤 스님이 이거 좀 진득하게 부처님 앞에서 기도 한번 해봐. 기도를 내가 압니까? 그래서 이래가지고 부처님 좀 잘 봐주세요. 잘 봐주세요. 저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이러고 앉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팔이 아프잖아. 내렸어. 내리면서 그 스님 와서 하는 얘기야. 아니 그거 좀 진득하게 기도를 하면 좀 똑바로 하지. 좀 이렇게 좀 해갖고 자세 잡고 좀 똑바로 못하냐고. 아니 5분이라도 좀 해봐. 죄송합니다. 그러고 앉았어요. 그래 한 5분 지났나? 팔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내려다했어. 때려야 팔이 안 떨어져. 딱 붙어가지고 그냥 꼼짝만 하는 거야. 얼마나 놀랬는지 뽐들 바른 것도 아니고 고함을 질러서 스님이 막 큰일 났다고 쫓아버려요. 왜 그래? 팔이 안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야, 그 부처님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도 지금 그게 아니야. 팔이 아파 죽겠는데 스님 이거 좀 떼주세요. 그랬더만 기다려봐. 좀 있어봐. 그렇지. 저절로 떼죠. 기다리면 떼죠. 아이고 나 답답해 죽겠네. 한숨을 내쉬다가 좀 있다가 그냥 좀 있으니까 좀 풀어진 것 같은 느낌으로 손톱만 슥 떨어지는 거야.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지. 뭔 일이야. 그때까지는 난 이런 세상이 있다는 생각을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왜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말인 얘기가 자네 말이야.
그죠? 무슨 부처님이죠? 약사보살. 약사열애께서 당신한테 그 좋은 기운을 넣어준다가 당신 그래갖고 아픈 사람 한번 만져봐봐. 그러면 탁 나을지도 몰라. 한번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날 그 생각나서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진짜 이상해. 거기서 사람들이 줄을 서네. 어떡합니까? 몇 명 만져주고서 안 되겠다 싶어 얼마나 갔어요. 근데 이상하거든요. 그날부터 사람 죽다가 살았어요. 완전 못 일어났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졌던 사람들 그 증상이 나한테 다 나타나는 거야. 목이 막 부어오르고 아침에 그 좋은 이불에 내 인생이 달라졌다니까 하루아침에 내 인생을 바꾼 그 이불 속에서 잤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요 그분들이 와서 줄을 서는데 다시는 나 그거 안 한다고 도망을 갔어요. 그 이후로는 사람을 안 믿었습니다. 난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말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이 입자화로 생각하고 있는 의식을 파동으로 바꾸고 나서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풀어지냐 그것을 대입을 찾고 해서 이론을 파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기용하는 분들을 만나면서 제비분들이 그냥 확 다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니까 기공을 수련하면서 몸에 일어나는 그 반응들이 이 석류를 쓰면서 몸이 일어나는 반응과 너무나 흡사하고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불을 쓰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될까요? 하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못하는데 그 기공을 오래 하신 분들한테 가서 근데 그 이불을 써보신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그 다음에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분들도 확신을 못해.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 내 경험에 비춰가지고 대충 각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요. 아니 이게 그대로 일어나네. 나중에 무서워집니다. 왜? 내가 말하는 대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래서 어느 날부터 그래서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무서우니까. 혹시라도 내가 당신 그 다음에 죽을 거야. 그러면 만약 그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귀신 신하라 까먹는 일일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하지 말자 그래서 내가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쪽이 아니고 내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 그러니까 이 석류 제품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것이 왜 일어나는지를 그것을 설명을 적당하게 해주면서 내 몸에 일어나는 반응과 섞어서 이제 미래까지 예측을 할 수 있는 좀 그 베이스까지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계를 딱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이 제품 개발해서 내 몸이 좋아졌을 때는 나는 이 세상을 이 제품으로 다 구할 수 있다고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어설픈 거죠. 왜냐니까 저는 이 몸을 가지고요. 집사람하고 둘이서 히말라야 한번 에베레스트 한 번을 다녔어요. 저 혈중 용존 산소量 95%밖에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부정맥이. 혈중 용존 산소량이 뭔지 아시죠? 보통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으면요. 우리 몸 속에 있는 혈관 속에 있는 피를 재보면 피 속에 있는 산소량이 요가 있습니다. 적혈구에 산소가 운반을 하잖아요. 그 양이 보통 사람이 99에서 100%가 나옵니다. 그 기계가 있습니다. ECG가. ECG가 재면요. 99에서 100%가 나오는데 저는 잘 나가도 95%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고산에 올라가면은 저는 대번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입술에 파르면서 그냥 기절해버립니다. 그래서 구보를 하면서 그렇게 기절을 해버렸던 거예요. 근데 이 몸을 가지고 히말라야를 2번을 갔다 왔거든요. 2번 다 4,300m에서 죽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고산증이 와가지고 얼굴이 2배 부어오르고 방광이 부어오르고 대장이 뒤틀리면서 소변도 안 빠지고 이제 수분이 이제 그 요도경 증상이 오는 겁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놔두면 죽는데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발견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떡이 돼요. 호박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셀파 불러서 비행기 부르려니까 뭐 헬리콥터 부르는데 $5,000 나갑니다. 그런 돈은 없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셀파를 사자 꼬시고 둘이서 번갈아가면서 업고 내려왔는데요. 300m 딱 내려오니까 완전히 정상이에요. 참 희한해요. 몸이라는 게 그렇게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2번을 다 그랬어요. 2번을 다. 2번을 다 그랬는데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도전을 할 거예요. 왜 할 거냐?
내 심장을 내 죽기 전에 원위치 시켜놓고 내 죽을 거다. 왜? 그래야지 다음 생에 오면 내 이 꼴을 다시 안 보거든. 다음 생에 있다면. 그래서 이제 그런 희망을 갖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 기공을 하고 나서 제품 설명을 제대로 했는데, 어느 정도 가니까 딱 한계가 부딪히는데, 그 다음을 못 넘어가는데, 히말라야 여기 나온 이유가, 히말라야 올라가 보니까요, 우리는 보통 산을 올라가면은, 이제 그 다음에 내려갈 것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기본 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히말라야는 저기 올라가면요, 그 관념을 갖고 가시면 안 돼요. 올라가면은, 올라간 만큼 다시 내렸다, 다시 또 더 높은 곳에 또 올라간다는 생각을 다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올라갔던 길을 다시 내려 또 올라가고, 또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고, 그렇게 그 몇 수십 번을 반복해서 결국 다음 그 정상까지 가는 겁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되면요, 죄송합니다. 죽고 싶어요. 너무 힘든 거죠. 또 내려가면 다시 그걸 또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쉬운 걸 왜 했나? 근데 가보시면은 이유가 알아요. 가보시기 전에는 얘기라도 설명을 이해를 못합니다. 다녀와 보세요. 아니요, 산 타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게 진짜 영적으로 뭔가 있어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뭔가 있어요. 거기 가잖아요. 올라갈 때는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이게 말이 또 안나 싶어요. 진짜 미치겠어. 매일매일 그게 고통이 반복되는데 나중에는 입은 거 부러뜨고요. 얼굴은 시커멓게 타가지고 눈만 그냥 팍고 이런데 행색이 딱 보름만 지나면요. 한국 사람하고 네팔 사람하고 절대 분만 못합니다. 그렇게 변해요. 그런데 거기를 올라가서 내려오잖아요. 이제 살 것 같죠. 그리고 내려오면서 다시는 안 온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비행기 딱 올라타죠. 비행기 출발하잖아요. 갑자기 가슴에서 짠하게 느껴지는데 이상하게 알 수 없는 막 그 서러움과 슬픔 같은 게 느껴지는데 막 그 생각이 또 나요. 또 가고 싶은 생각이 났다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한 두세 번 갔다 온 사람들이요. 다시는 안 들어온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런 사람 많아요. 특히나 이 에너지 힐링 카페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소재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에요. 들어오세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다음 단계에 가긴 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에 어떻게 가지? 그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몸을 좀 더 확실하게 좀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그 다음 단계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뭔가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집에 가면은 에너지 힐링 카페에서 제가 안 들어가가지고 모르겠네. 이제 가입할게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있는 어떤 것들보다도 여러분들의 구미를 확 닦아칠 아이템이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동종일 겁니다. 비슷한 거하고 비슷한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동병상련이라고 그죠? 최고원 선생님 그러니까 만났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하나씩 나타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렇게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저한테 요새 떨어져 있는 제 숙제는 이제 어느 정도 몸의 기운은 정리를 다 했고 이제 기색과 안색도 이제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 맑게 만들어놨는데 이제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거슬리는 게 주름이야. 물론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젊게 보여요. 근데 내가 30대 때는 내가 30살 때는요 나보고 고등학생이라고 했어요. 저기 버스 타고 가다가 깡패들이 제 아내를 희약하시려 해가지고 깡패들을 싸움이 됐어요. 그때 깡패들이 저보고 건방진놈 고등학생 주제라면서 집어갈까요? 그때 내가 나이가 30이었어요. 그러던 사람이 이 제품 바람에 몸은 살았는데 얼굴은 바싹 상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제품 쓰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갑니다. 마음이 왜 안 편했을까요? 돈을 못 버니까. 그 돈을 왜 못 벌까요? 사람이 인정하다. 물건을 쭉 얘기해서 써보면은 진짜 이거 진짜 그 말 맞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대구에서 제가 이 제품을 처음 개발했을 때 거래를 하던 염색업체 사장님이 계신데 저보다 나이가 4살 많았어요. 그 당시에 벌써 50대 중반이 넘었었습니다. 그분이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병원에 가서 한쪽 코를 레이저로 찢었답니다. 왜 그랬나? 난 이해가 안 됐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벽에 4시쯤 되면은 큰 재채기로 시작해서 하루를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그 재채기가 얼마나 심한가 하면요. 그 우리 저기 뭐 스펀지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재채기 하면 시속 뭐 몇 킬로로 이렇게 침방울이 날아가는 거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죠. 머릿속이 에밀레 종는 한방 맞은 같이 그렇게 울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대요. 그게 너무 힘든데요. 그리고 이미 그래 재채기하고서 그래서 뽑아 한번 훔쳐가지고 딱 머리맡을 보면은 이미 새벽 4시에 머리맡에는 크레넥스 한 통이 벌써 코를 닦아서 던져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심하다. 그리고 차 안에 에어컨 히터 못 틀면 딱 틀면 그냥 바로 나온대요. 그렇게 심했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니까 레이저로 찢은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한쪽 코를 찢었는데 한쪽 코는 못 찢었답니다. 왜 못했냐고 했더니 목구멍으로 피가 너무 많이 넘어가서 그 피 냄새 맡기 전에 다시는 안 하겠다고 면세가 돼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만든 이 섬유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불이 있는데 이 이불을 쓰시면은 사장님 알레르기 비염은 완벽하게 없어집니다. 한 달만 써보세요. 그러니까 하시는 얘기가 니 미쳤지. 니가 지정신이 알지. 그게 되면은 니가 말이 되는 소리 이 사람아 이게 내 참 내가 우리 같은 회원이니까 내가 욕은 못하겠다만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그냥 아니 사장님 미쳐 동전 안 해요. 그럼 얘기합시다. 만약에 그게 한 달 안에 좋아지면은 이불 10채 사세요. 사서 당신이 팔든지 누구 주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 하시고 만약에 차가 없으면 내가 돌려오고 현찰 100만 원을 내겠다. 라고 얘기합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되게 당근차들이죠.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이죠. 했어요. 딱 보름 됐는데 연락하시오. 전목장입니다. 갔더니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는 조금 그래 나갔었어요. 대구 시내 삼덕동에 제일 번화가입니다. 거기에 요정애를 탁 데려가더라고요. 그래 탁 가더니 희생 둘을 탁 데려 앉혀놓고 거기서 나발을 울면서 주거니 받거니 한대요. 내가 뭐 기분 좋죠. 복근이죠. 그래 정말 그렇고 왜 갑자기 이러세요? 저한테 왜 와이를 쓰십니까? 이런 와이프란 말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네. 저기 왜 저한테 뇌물을 쓰시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시니까 그래서요. 이야 당신 진짜 대단하네. 다시 왔어. 그래 당신한테 진짜 고맙다. 너무 고마워서 너무 수고하셔서 무슨 일이야? 내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없어졌어. 보름만 됐는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 한 일주일 정도 지났더니 어느 날부터 이게 슬슬 없어지더래요.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얘기가 여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이번에 우리 새로 들어온 공기청정기 있잖아. 그거 덕을 보는 것 같아. 그러더래. 그래서 그 덕도 있을 거야 하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있잖아요. 한 열흘쯤 지나서 혹시 싶어가지고 청정기 껐답니다. 괜찮대요. 이불을 덮었는데 이불만 썼는데도 그래요. 제가 말하는 그 제품의 초백미가 이불이에요. 그 이불을 그런 이불을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약속때 열차를 사갔습니다. 열차를 사가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두 달 있다 다시 또 수자전달에서 만났어. 이번에는 한 얘기야. 그래서 내가 더 이상은 못하겠어. 왜요? 열차에서 우리 땡치자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당신 거 한 100개는 내가 팔아주려고 했거든. 그런데 안 믿는다. 내 불알 친구도 나를 안 믿고 나를 그렇게 따르는 내 직원들도 나를 안 믿고 공짜로 주면 가져갈까? 이거 돈 주고 살아가니까 한 놈도 살고 있다. 전부 다 내 뭐라 가면 이래 보다가 비시실 거 보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당신이 얼마나 어려운 사고를 한지 내가 지금 이해가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고맙고 미안하고 그래서 내가 술 한잔 사고 더 이상은 못한다. 오늘 땡이다. 알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좀 많이 힘이 쳐졌어요. 그래서 그 이불을 그렇게 좋은 이불을 쓰라 그래도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만큼 왔는데 제 말을 안 믿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더 했겠죠. 그래서 이 이불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만든 것이 양말이에요. 왜 양말을 만드냐면 양말은 사람이 발이 둘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양쪽에 만약에 무좀이 있다면 한쪽은 이 양말 신고 한쪽은 다른 양말 신고서 한 일주일만 있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무슨 변화인지 자기 눈으로 직접 보라는 얘기입니다. 느끼지 말고 반응으로 느끼지 말고 눈으로 직접 보라는 얘기예요. 버리지나 안 버리나. 그 다음에 또 그것도 안 돼가지고 이번에 관절 밴드를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 무릎이 관절염이 있어갖고 못 걷는 사람 이쪽에 하나는 우리 밴드를 차고 여기는 저 프로스펙스 나오는 일반 그 섬유장들을 하나 끼워가지고 앉혀놓고 30분을 그대로 묵혀요. 에이징입니다. 좀 이제 풀어야 되니까 혈이 좀 풀어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서 오전까지 한번 걸어갔다 오라고 해요. 절대 못 하거든요. 관절염 있는 사람은 계단 올라가면 죽으라고 해요. 가봐라. 할 수 있다 해봐라. 가요. 조금씩 들어가니까 이상하다. 어떻게 염증이 있는 이쪽은 안 아프고 염증이 없는 이쪽이 오래 아프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내 말 믿겠나? 밴드도 사고 이불도 사고 안 사가요. 그래도 안 사가요. 그래서 결국은 한 7, 8년을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은 내가 손을 듭니다. 물론 5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현찰로 집어넣고 그냥 완전히 저 물때 못 받은 게 매덕이에요. 물건 해소 못하고 못 받은 게 매덕인데 결국 그 상태에서 손을 놓고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접어버리고 대리점 총판 다 엎어버리고 물건 다 해소시키고 나서 크루즈 시키고 법인 폐쇄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이제 옛날에 그 민간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연락이 오시고 그러면 안 된다. 사람을 살리는 문제가 그런 식으로 당신이 만들었다고 당신 마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건 공익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 아니 내가 죽을 판인데 무슨 공익이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좋다. 오프라인에 판매수는 없다 하더라도 당신 재건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온라인에 쇼핑몰에 가고요. 그렇게 해서 그 물건이라도 우리가 구매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래서 좋다고 한번 해줄게. 그래서 법인을 없애버리고 개인적으로 전화시키면서 집사람을 계좌를 넘겨버리고 저는 손순자 버리고 집사람은 팔 수 있대요. 그래서 넘겨주고 나는 그냥 보채고나 저고 동안 가버립니다. 그러고서 10년을 그 10년 동안에 이제 저희 물건 가지고 제가 올라간 그 자리에서 그 다음 단계에 가는 단계로서 이 공부를 계속 시작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거쳐온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종합적으로 뭐 먹는 것부터 생활 습관의 마음 씀씀이까지 모든 것을 토탈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체제를 시스템을 만들어내서 저희끼리 이제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세요. 불교를 석가 부처를 모시고 거기 가서 도움을 달라고 비는 기복 정도로 부르지 마라. 불교는 그런 불교가 아니다. 불교는 심성마음이다. 심성이란 마음을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연구하냐면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작을 주면 어떻게 변화하고 그 변화하는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돌릴 수 있으니까 그것을 걸리면 그것이 바로 몸으로 극증이 된다. 그래서 심신이 이르다. 절대 둘이 아니다. 마음을 다잡으면 몸을 가져갈 수 있고 몸을 다잡으면 마음을 끌고 갈 수 있으니 결국 마음이나 몸이나 따로 볼 것이 아니고 하나로 봐서 같이 갈 것이다. 그러니까 저도 이 몸으로 출발한 이 공부가 지금은 마음 공부로 지금 가요. 또 마음 공부를 하시는 스님들도 만나면은 이제 마음으로서만 또 100%가 안 됩니다. 왜? 마음으로 만약에 100% 됐다면 이미 득도를 하시고 일반 예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스님들도 아직도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분들도 몸에 아직도 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몸을 목마를 시켜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또 이런 물건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많이 와서 동참을 해주세요. 지금은 저희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18박 19일 해도 말이 끊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할 일이면. 그렇지만은
절대 그건 불가능하니까 제 얘기는 여기서 접어버리고 질문이 여러분들께 이제 아시고 싶은 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공부한 범위 내에서 제가 모르는 건 하지 마십시오. 제 아는 범위 내에서 아까 질문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질문사에 있으면 물어보시는 질문을 예, 하죠. 하세요. 그, 아까 그- 안 오시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 불러주고 답을 어떻게 해? 아, 그거 나중에 이렇게. 아, 나중에 그런 서면을 어떻게 개발을 하겠어요? 개발하는데요. 그게 어떤 왜 그래서 그런 효용이 있는 건지. 호흡이 아니고요. 예.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학이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시각을 입장 아니고 파동을 한번 돌려보라고 했잖아요. 파동을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몸은요 파동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선도 아니면 단전호흡 아니면 기공 이쪽으로 공부를 좀 해보시면 심기일정 전기신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가면 기운이 따르고 기운이 가면 피가 따르고 피가 따르면 거기에 정이 뭡니다. 그 정이 뭐냐면 건강해지는 겁니다. 에센스가 차는 거고 반대로 정이 있는 곳에는 혈이 가 있고 피가 따라 있고 피가 가 있는 곳에는 기운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운은 마음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내 몸에 어딘가 아픈 데가 있잖아요. 아픈 데가 있으면 마음으로서 계속 바라보면요. 아픈 것이 보입니다. 뭘로 보느냐? 눈을 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눈을 보죠. 그래서 육안이 아닌 심안으로 바라봅니다. 그건 수련을 하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수련이라는 건 내 마음을 다잡아서 마음이 함부로 흩어지지 않고 마음을 올곧이 잡아서 통증 있는 곳에다 마음을 끌고 와서 그 마음을 거기다가 집중만 할 수 있다면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 거기에 왜 아픈지 어디가 막혔는지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지를 이미 심한은 답을 다 갖고 있어요. 그 심한이라는 것이 불가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무한 동력이요 우주 자성이라고. 또 내 자성은 본래 부처라고 해서 자성 본래부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처라는 얘기가 바로 절대자고 우주고 공이고 하느니고. 그러면 그 이불을 그 선생님께서 그런 파동 입자만 말하지만 그런 걸 가지고 효용을 해서 하신다는데 그러면 선생님 아니라 누구라도 마음 공부하고 안에 자기가 그 안에 자기 신성을 아는 사람 누구나 그런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맞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똑같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잖아요. 그럼 그 파도가 물이 일렁이면서 바위가 다 부딪혀요. 그러면 물방울이 이렇게 비상하잖아요. 그 중에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다 우리 한 사람들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몸을 갖고 나와서 이렇게 물방울이 되어 있잖아요. 그 물방울이 떨어지면 다시 바다로 돌아가죠.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그곳으로 갑니다. 우리의 근원. 다시 올 때는 또 내 물방울로 인간의 몸에서 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요가 어디니까 이런 얘기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선류가 그럴 수가 있느냐 이제 이 얘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뜻하지 않게 어떤 소설 하나 받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게 아니에요. 일본에 계시는 교포분한테 친하게 지낸 교포분이 영남이만 계셨어요. 그분이 저를 보고 일본에 놀러 갔더니 하신 얘기가 그래서 아니 일본에 요새 이런 게 보입니다. 이런 걸 해봤나요? 아니 왜 그런 걸 해야 되죠? 요게 이제 경상도만 요 돌을 꽂아가지고 잘게 만들어요. 그걸 요새 이상하게 좀 느끼시거든요. 이거를 당신 섬유 전공을 했습니다. 요거를 섬유 속에서 한번 해봐. 분명히 뭐가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거 참 재밌는 생각이네. 그래서 들어와서 여기 이제 다니면서 돌에 대한 정보를 이제 캐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이 발을정의 돌석이에요. 할아버지께서 돌을 바로 써고 이제 주셨나봐. 그래서 돌을 옛날부터 돌은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돌 공부를 이제 하기 다녔습니다. 돌 공부를 해보니까 그 한 명이 뭐고 구성 성분이 뭐 이런 거는 신경 쓸 것도 없고 그 돌을 바라보면요 마음이 이상하게 뭔가 끌리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갖다 잡아보니까
아무 느낌도 없어. 차니까 이제 손만 차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다시 물을 이것저것 구해가지고 와서 저거 돌면 이제 사투를 뽀사는 거예요. 잘게 부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흩어놓고 그 다음에 따뜻한 방 안에 기온이 좀 강하게 에너지가 갈 수 있습니다. 따뜻한 방 안에 여기 좀 흩어놓은 다음에 거기 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마음을 자정을 하고 눈으로 바라봐도 좀 눈으로 봐서 좀 미심쩍은 또 손 한번 대가서 한번 이렇게 지나가 봅니다. 그러면서 손의 느낌을 한번 보는 거예요. 사람 손은요 인체에서 가장 예민해요. 가장 기감을 강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감을 가지고 내가 쓱 이렇게 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옵니다. 그 느낌을 보고서 나하고 궁합이 맞는, 나하고 상충이 일어나지 않는, 나를 치지 않는, 나를 받아들이는, 또는 어떤 때는 나의 어떤 좀 이렇게 기분을 호흡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돌 가루들을 주워 모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이제 조합을 해보는 겁니다. 약사가 약을 비합을 하듯이 조절을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기운이 괜찮아요. 아, 이 정도면은 좀 강하게 느끼겠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순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사업체, 예를 들어서 뭐 고롱이나 뭐 동행나중이나 뭐 SK나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가서 방사팀 와가지고 시제품 한 비용을 대고 그걸 주고서 해달라 그래요. 방사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잘라가지고 파이바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당장 이불을 만드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급해가지고 침대 위에 그 파이바를 뭉쳐가지고 막 깔아놓고서 시탄을 하고서 덮어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불 덮고 잔 거예요. 그럼 아침에 막 터진 겁니다. 어떻게 터지냐면 그때까지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거는 지우 가는 것보다 더 힘들었고 안 깨고 나서는 저녁까지 그냥 잡니다. 이 부정력이 있고 저혈압이에요. 그러니까 누워있으면 하나도 없어요. 그래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침에 무슨 모임이 있으면 그날 죽는다. 그건 제가 그날 아침에 6시에 사력 기상을 했고 일어나서 기지개를 킵니다. 저 젊은 분들 말고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기지개 언제 피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기지개 켤 수 있다는 건요 축복이에요. 기지개가 무슨 뜻입니까? 기계를 가지고 여러 그렇죠. 그렇죠. 너무 마음에 드세요. 네? 잠자리에서 깨면 기지개 안 펴지. 거기 되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몸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기지개 혈이 열려서 잘 돌아갈 수만이 좋은 분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날부터 내 몸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나니까 이제 첫방에 이제 대박을 터뜨린 거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좋은 기능, 더 강한 기능 찾아 이제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하면서 제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한 지점도 있습니다. 이불이 이제 좀 느긋하게 하니까 돈이 좀 나가니까 사람들이 비싸다고 좀 기피해요. 그래서 좀 많이 쓰게 하려고 패드를 만들었어요. 여성분들이 패드가 뭔지 아실 거 아닙니까? 깔고 자는 패드를 만들어서 그걸 돌렸는데 이 패드가 LA까지 건너간 겁니다. LA에 이제 대리점이 생겼어요. LA까지 건너갔는데 어느 날 LA에서 전화 왔어요. 미국 검찰에 고발하겠어요. 이상한 물건 만들어서 사람 잡는다고 하는데 왜 그러세요? 그건 911이죠. 연락서 실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야 돼. 그래서 대리점 사장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전화 왔어요. 빨리 좀 나오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비행기 끝나고 좀 갔습니다. 잘 나갔죠. 오란다고 들렁들렁하니까 비행기 타고 미국까지 갔으니까 그때 제가 잘 나간 거예요. 가서 이제 사연을 들었더니 두 케이스가 나온 거예요. 두 분 다 패드를 LA도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유행하는 거 다 들어갑니다. 황토 찜질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전기를 꽂아가지고 열을 주고서 그 패드를 다 깔고 그 위에 올라가서 누우셔야 돼요.
이제 그 고려같이 해서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TV를 보시는데 한 30분 지났더니 갑자기 하더니만 화장실 쫓아서 그냥 똥물까지 다 올려. 아이고 죽겠다. 혈압이 210. 난리가 납니다. 이거 큰일 났다. 또 거기 불렀어요. 그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혈압 강아지 나왔습니까? 또 봐가지고 준비하고 조사하고 검사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있으니까 싹 끄었습니다. 그래서 퇴원을 했는데 그리고 다시는 그게 안 올라간다고 무섭다고 들고 와서 물을 달라고. 이 사람 잡는다고. 그래서 난 물어봤어요. 그거 검찰에 가서 얘기하면 미국 검찰이 믿을 것 같아요. 한국 검찰도 안 믿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왜 그래요? 그럼 이 황토 보로 이게 문제가 있나? 하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할머니 고혈압이 있으시죠? 예. 고혈압이 있으시면 그런 소리 납니다. 그런데 잘만 쓰시면은 혈압 다 잡습니다. 약 안 드셔도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올라가서 얼른 내려오세요. 또 괜찮으면 또 올라가세요. 한 3일만 그거 왔다 갔다 하시면은 혈압 다 내려갑니다. 해보세요. 한 번 하셨어요. 두 번째, 당뇨가 있으십니다. 무서워 죽. 그래서 결국은 당뇨 있는 분은 환불을 물건 잘 받아왔어요. 그리고 한국 들어와서 제품 주의사항, 취급 주의사항에다가 고혈압 당뇨 환자는 쓰실 때 주의를 하시고 열을 주지 마십시오. 열을 안 줘도 당뇨 고혈압 환자는 거기 들어가면 대번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건 몸이 적응하는 시간 좀 필요해요.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져요. 또 한 번은요, 지금 재밌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한 번은 과속을 했어요. 급해가지고 고속도로 간 거야. 과속을 했는데 다섯 경찰에 딱 잡혔어. 그래서 아유 수고하십니다. 아 차 좋습니다. 뭐 그렇게 밟으시면 됩니까? 아, 좀 바빴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고 선생님 뭐 사장님 어디 계신데 나오는 게 딱 보니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얼른 아이고 뭐 그렇고 어떻고 내가 이래하고 이제 사고라 좀 바빠가지고 그런데 아니 한번 올라오면서 면허 딱 주면서 양말 등산 양말 있잖아요. 그거 두세 달 딱 줬어. 이 뭐 양말 얼마 돼 그죠? 이 양말 이거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20년 전에 봤던 가격이 지금 그대로거든요. 그때 이 양말을 봤던 그 가격이 지금 그대로니까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양말이 왜 이렇게 비싸냐? 가격표가 붙었습니다. 이 양말이 이런 기능이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맨날 장화 신는데 이거 신으면 좋겠네. 아, 장화 신으면 참 좋죠. 신으면서 갔어요. 일주일 있다가 사이카는 잠시 찾은 거야. 덜크에 난 놀랬지. 아, 이 친구가 또 왜 왔지? 더 줘야 되나? 그래서 들어오면서 차를 한잔 했는데 하는 얘기가 희한한 일이 벌어졌대요. 그래서 나는 우리 고객들한테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왜 그러세요? 자기가 당뇨가 있어서 다리에 마비 증세가 약간 있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 제일 문제가 하지마비 아닙니까? 통각신이 마비가 오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염증 오고 절단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거 양말을 신고 나가는데 발이 쓰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그렇게 쓰게 돼요. 왜 이러네요? 그럼 쓰리면 어떻게 그럼 양말 못 신으시겠네요? 이랬더니 아니 무슨 소리예요? 양말 미는 내가 돈 줄게 좀 더 주세요. 왜요? 쓰리다는 얘기는 마비된 통각신경이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당뇨로 인해서 마비된 통각신경이 양말 신고서 살아나는데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냐 그죠? 그리고 그다음부터 저는 당뇨 환자만 오면 통각신경이 살아나는 당뇨 양말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라면 입소문을 해가지고 사업이 참 잘 되셨을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증문즉서라고 했다 그죠? 증문즉서 이제 대답해 드릴게요. 아까 그 사장님이요 하신 얘기가 그거야. 고담이 안 나요. 자기 자신감이에요. 한번 좋은 얘기 드리고요. 남편분이 결혼하고 나서 사업 실패를 해가지고 한 10년 동안 못 일어서고 있는데 10년 동안 부부관계를 한 번도 못 했답니다. 왜 그랬어요? 물었더니 모르겠어요. 시민성이겠죠. 근데 안 된답니다. 준비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얘기가 이 이불이 거기에도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웃으면서 가능성이 내가 한 7, 80% 있을 것 같습니다.
어째서요? 혈이니까. 이 제품의 가장 기본 기능은 피가 잘 도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거고 말초순환을 강화시켜줍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초순환이 강해지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는데 이분이 가서 며칠 있다 연락이 왔어요. 성공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100%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100% 절대 안 됩니다. 안 된 사람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마음이 강하게 이렇게 주위에 있는 에너지가 있으면 그것조차도 풀 수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있잖아요. 남자분은 사자고 그러는데 여자분이 절대 모르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아니 잠깐만요. 여자분이 와가지고 나는 이게 좋으니까 꼭 그냥 사야 되겠다 그러면 남자분이 이래가지고 사기만 사면 오늘은 집에 못 오고 이런 경우가요. 100명 오면은 80명이 그런 경우 생깁니다.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근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는요. 진짜.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빠르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그냥 서서히 이제 뒤로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내가 이 제품을 개발한 다음에 경북 경상북도에서 요청을 받고 영남대학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영남대학교에 있는 경북테크노파크에 벤처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는 그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대단한 아이템이다. 자기들이 써봤거든. 써보니까 진짜 뭐가 있거든.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아이템이다. 아니 테크노파크 그냥 들어갑니까? 내가 명함만 내고 들어가자면 넣어줍니까? 심사 다 거칩니다. 심사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심사 거쳐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영대 총장이 의대 학장을 불러가지고 의학적으로 이것을 검증을 시켜서 의사들이 뒷받침을 해줘야지 이게 살 수 있으니까 의사 검증 안 받는 거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거든. 해주겠다 그랬어요. 들어갔는데 2년 동안에 그냥 계속 의사만 내고 안 해줍니다. 의사들이 딱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내가 얘기를 하고 거기서 뛰쳐나오는 거 아니면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깁스를 하잖아요. 깁스한 사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난 안 부러져 봐서 몰랐어요. 근데 작년에 3번을 달아서 부러졌습니다. 3제가 들었다고 제가.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근데 깁스는 안 했습니다만은 깁스라고 제일 힘든 것이 첫째가 가려움입니다. 씻지 못하고 이게 이제 그 차니까 습해지고 때가 쓸고 그다음에 땀이 계속 번지니까 가렵잖아요. 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펜, 뭐 철사 오래 가지고 끓고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일 힘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냄새예요. 특히나 여름에. 세 번째는 빨리 붙으면 좋은데.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제가 의사한테 제안을 했었어요. 요거 밤에 기부스하기 전에 드레싱 하기 전에 안에다가 요 성냥 한 번만 도포해주고 드레싱을 해준 다음에 한번 봐라. 가려움 줍니다. 두 번째 빨리 붙는다. 적어도 30%는 빨리 붙는다. 세 번째 냄새 안 난다. 해봐요. 서비스를 하러 갔어요. 2달 있다 그러면서 갖고 왔더니 이따 소주 결국에 써봐. 나한테 좀 증명할 수 있도록 써달라고 했더니 의사들한테 돌만은 내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일본에서 가능했어요. 일본에서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제품이 일본에서 한국 들어와서 지금 병원에 막 들어오고 있어요. 저하고 경쟁 제품. 네? 여기 한국이잖아요. 저기 일단 시간상 지금 또 다른 또 한 번 또 나와 있는데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좀 그거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조절을 좀 잘 했어야 되는데 이 정해진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동치유 설명해 주신 우리 배정석 선생님께